지난 시험에 비해서. 수준이 어디 뻔해요. 그래서 뭐 1학기 내용이랑 비교를 하자면 적어도 물리는 1학기 때보다 훨씬 쉽고요. 근데 화학은 그렇진 않아요. 화학은 조금 더 까다롭고. 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지구과학이랑 생명은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고. 뭐 거기서도 외워야 될 게 많았었잖아. 여기서도 외워야 될 게 좀 있다라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으로 치면 좀 적어요. 그래서 아마 일정을 그렇게 잡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고2 애들도 마찬가지고 너네도 마찬가지고 중간고사를 너무 늦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고사 보기 직전에 뭔가 학교 행사가 너무 많아. 추석도 있고 뭐도 있고 행사가 많아서 그런 거를 할 때 너무 이렇게 내가 추석이니까 그냥 쉬어볼까 하지 말고 다음 주에 수련회도 다녀와야 되면 그 다음 주에 다시 이 공부 패턴을 잡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 내려놓지 말라고. 자, 오늘은 그래서 지질시대 가보겠습니다. 제목은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이랍니다. 그럼 뭐 당연한 얘기지만 지질시대에 어떠한 환경이었고 어떠한 생물이 살았었나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질시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지구가 탄생한 게 지금으로부터 언제 46억 년 전이래요. 그래서 지구 탄생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우리가 지질시대라고 불러요. 선생님이 일을 오래 하긴 했나봐요, 여러분. 계속 바뀌어왔어요. 자, 지질시대의 정의가 계속 바뀌어왔어. 옛날에는 38억 년 전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1만 년 전까지라고 배웠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지구 탄생 시점부터 1만 년 전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지금 우리도 현재도 신생대를 흘러가는 중이다 라고 봐서 지구 탄생부터 현재 이르기까지를 우리가 지질시대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보지도 못한 이 기나긴 세월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니까 어떤 것들을 연구를 하면 과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46억 년을 여전히 있는 걸로 연구를 해야 되잖아. 그지? 맞아요? 적어도 고생되면 한 5억 4천만 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5억 년 정도는 여전히 있는 놈으로 연구를 과거에 있었던 걸로 내가 연구를 해야 옛날에 그랬었나 봐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뭘 연구를 할 거냐? 지층, 화석, 빙하 같은 것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과거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겁니다. 왜냐면 쟤네는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계시니까. 그지? 근데 통합과학 교과에는 뭐만 얘기합니다? 화석만 얘기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지구과학 가서 하세요. 혹시나 선택을 하신다면. 요즘 선택 과목 선택 안 하나요? 이제 슬슬 할 때 됐는데. 다음 주에. 골랐어? 지금이 1차 아니야, 1차? 네, 1차. 그 다음에 9월 달인가 뭐 그쯤에 2차 하잖아. 너는 2차가 쫑이요. 진짜 절대 안 바꿔줘. 진짜 진심으로 절대 안 바꿔주더라. 해야 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너의 흐름에 따라. 그잖아요. 어떤 애가 지금 2학년 학생인데 아무 생각 없이 남학생이고 자기는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로 갈 것 같으니 그럼 당연히 물리화학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가 물화지를 고른 거야. 선생님이 과학 3개를 하라 그랬대. 그래서 물화지를 골랐어. 그런데 그 얘기를 나랑 의논 안 하고 골랐어. 그러고 나서 11월 달인가? 이제 고2 올라가는데 11월 달에 내가 선택 과목 얘기해봐. 내가 애들이 얘기를 해줘. 내가 그걸 맞춰 수업을 깔아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뭐 골랐어? 물어봤더니 물화지를 골랐다는 거야. 그래서 왜 3개나 했어? 근데 선생님이 3개를 하라 했대. 그래 그럴 수는 있는데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걔가 이제 막 이렇게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가 아니었어. 왜냐면 얘가 중학교 때까지 운동을 하다가 공부로 틀어었던 친구라 아무래도 이제 중등 과학이 부족한 거지.
물화지. 그런 상태에서 물화지를 다 하려는 거 벅찰 것 같아서 내가 야 너 학과 좀 얘기해봐라고 그랬더니 물리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물을 하지 마 그랬어.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갖고 선생님 네가 말하는 과들 생각하면 물리를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차라리 생명을 해라. 걔가 다 화공이나 이쪽이더라고. 차라리 생명을 하든가.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고 이제 간 거야. 죽어도 안 먹고. 안 된다고. 때려주고. 한번 더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근데 뭐 너네는 어떤 흐름인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그랬어요. 그 1차로 한번 고르고 2차 때 변경 가능. 3차 있어요. 3차는 모르겠어요. 그 마지막이었어요. 그때가 9월이. 그리고 11월에 다시 가서 바꿔달라 해! 내가 그랬는데 안 된다 그러고 못 바꿨다 그랬거든. 근데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지. 작년에 해봤는데 뭐 생각보다 애들이 나중에 자꾸 바꾸겠다는 애들이 많았으면 조금 더 여유를 둘 수도 있는데 그게 이미 한번 확정이 되면 그 시간표도 정리되고 교재도 다 이렇게 신청하고 막 그래서 변동하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 아무튼 그러니까 고심하셔서 네. 우선 여기서 포인트는 너네가 적어도 학부나 학과 정도가 어느 정도 이게 가닥이 잡혀야 고를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이 얼추. 적어도 문이과는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이과다. 그러면 자연 계열이냐, 공학 계열이냐, 의학 계열이냐는 알아야 돼. 그지? 의학 계열이면 화생인 거고. 그 다음에 공학 계열이면 대부분 물화인 거고. 그런 다음에 대부분 선생님이 3개 고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물화에다가 과학을 하나 더 고를 거냐, 아니면 물화에다가 그냥 사탐을 얹을 거냐. 그래서 이렇게 고르라고 하거든요. 사탐 안 먹고. 근데 제가 알기로 학교에서는 무조건 이공 계열은 다 과학으로 고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요? 그러라던데. 작년엔 그랬어. 아직 한 글자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3개. 과학. 4개 중에 3개 골라. 이렇게.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 3개 골라라. 이렇게. 그리고 물리학을 안 했는데 역학과 에너지를 할 수가 없어요. 물리학 다음에 또 선택해야 되는 것 중에 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저 물리학은 안 하고 역학과 에너지만 하면 안 돼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뒤에 흐름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까지 그림을 그린 다음에 골라놔야 돼. 이제 대충 하지 마 얘들아. 나중에 바꾸면 되지 뭐 라는 생각으로 아무거나 고르지 말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시고 골라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지구과학을 혹시 선택하신다면 거기 가면 지층도 하고 빙하도 합니다. 근데 통합과학에서는 뭐만 합니다? 화석만 하겠습니다. 자, 화석은 뭘 화석이라 해요? 지질시대를 살았던 이렇게 아까 과거에라고 할까요? 과거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은 것. 이제 꽃가닥 해서 유해가 남아도 좋고, 아니면 발자국, 살았던 동굴, 배설물의 흔적, 뭐 이런 것들이 남아도 다 우린 뭐라고 부릅니다? 화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화석이 어떠한 조건일 때 뭐래? 어떠한 조건일 때 잘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나에게 발견될 수 있을까요? 1번 이왕이면 개체수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야겠지. 그래야 확률적으로 다 화석이 될 확률이 높지. 이제 아무거나 다 화석이 되는 게 아니야. 살기만 하면 화석이 되는 게 아니야. 조건이 있어야 돼. 내가 생명체인데 꼴가닥 했어. 꼴가닥 했는데 썩기 전에 뭐가 위에 쌓여야 돼. 썩으면 말짱꽝이고. 썩기 전에 위에 뭐 화산재가 쌓이든가 뭐 퇴적물이 쌓이든가 위에 뭐가 올라와야 돼. 그 다음에 그럼 내가 땅 속이 됐잖아. 그지? 그럼 이 유해가 땅 속에 흐르는 지하수에 의해서 막 녹아. 그러면 비잖아. 이제 녹아갖고 흘러나가면 비잖아요. 그 자리가. 그러면 그 빈 자리를 다른 물질이 치환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단단하게 침전이 돼갖고 단단해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화석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게
나한테 오랜 세월이 흘러서 뭐 되는 거야?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 확률 그 과정을 잘 다 거칠 수 있을 정도로 개체수가 많아야 개 중에 한 놈이라도 화석이 되길 확률이 높지. 그래서 개체수가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단단한 부분이 있어요. 그쵸? 흔적이 남으려면 좀 단단해야 흔적이 남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껍질이 있거나 뼈가 있어야 생성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좀 전에 내가 아까 말했던 과정 있지. 메모리 썩기 전에 메모리 되어가지고 지하수에 의해 녹고요. 그 자리를 다른 물질이 치환을 해서 단단해져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 화석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화석화 과정을 잘 거쳐야 뭐 할 수 있는 겁니다.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화석은 땅 속에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배요, 안 배요? 안 배요. 얘가 어떠한 이유에서건 뭐 그런 거지. 내가 건물 지으려고 땅 파다가 화석이 발견된다든지, 그지? 뭐 이런 식으로 우연한 경우로 나한테 뭐 돼야 발견돼야 되는데, 나한테 발견이 되려면 5억 년을 기다려야 되잖아, 제가. 그지? 그럼 5억 년 동안 뭘 하면 안 돼? 만약에 마그마가 쑥 왔다 갔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 녹아서 없어졌지. 그잖아.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뚝 끊겼어. 화석은 안녕이지. 그죠? 있던 화석이 끊어졌으면.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지금의 나에게 발견되기 위해서는 지각 변동을 안 받아야 돼요. 그죠? 지각 변동을 안 받고 고스란히 그대로 와서 우연한 계기로 나한테 발견이 돼야 돼. 내가 지금 어느 지역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저기 서해 쪽에 걔가 브라키오사우루스인가? 아무튼 무슨 초식복용 그 발자국 있는 섬 있거든? 그것도 우연한 계기로 발견이 된 거야. 그 섬, 그러니까 서해니까 이렇게 물 빠지면 그 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들어가서 사람들이 낚시를 엄청 했대. 근데 사람이 이제 낚시를 하면 물고기가 잡히면 이렇게 이 물고기를 살아있는 채로 가지고 가고 싶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담아놓고 이제 물고기를 보관을 하잖아? 근데 거기는 지형이 신기하게 바닥이 이렇게 옴폭 이렇게 들어간 지형이 많았대. 사람들이 낚시를 하면 그 낚은 물고기를 그냥 옴폭 들어간 지형에 물이 이미 채워져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물고기를 모아놨다가 나중에 나갈 때 그걸 다시 이제 담아서 가져가고 막 그랬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들내미랑 초등학교 선생님이라 그랬나? 아무튼 중학교 선생님이라 그랬나? 아들내미랑 여행을 간 거야, 거기로. 놀러를 간 거지.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내가 알기로 과학 선생님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구덩이를 눈여겨본 거예요. 근데 걔가 공룡 발자국 화석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이제 과학관에 제보해갖고 지금은 거기 뭐가 있어? 공룡 발자국 꽝꽝꽝 해갖고 지금 거기 조형물이 엄청 큰 게 생겼어. 무슨 그런 거 하나 발견되면 이렇게 보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꼭 박물관 같은 거 하나씩 생기고 그지? 큰 공룡 조형물 생기고 하잖아. 그래서 실제로 생겼어. 그런 우연한 기회에 발견되는 거야. 몰랐는데 그냥 구덩이인 줄 알고 살다가 누군가가 구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도 발견되고, 그 다음에 경남 고성? 거기는 공룡 발자국 화석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과정을 무사히 잘 거치고 그 다음에 지각 변동 안 받고 지금의 나에게 무사히 와서 화석이 발견되고 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개체수가 별로 없고 단단한 부분도 별로 없고 나한테 오는 길에 지각 변동을 너무 많이 받으면, 그지? 그러면 내가 그걸 화석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생명체가 별로 없고 아직 진화를 많이 못해서 단세포 생물들이야. 단단한 부분도 없어. 그런데 너무 오래전이라 화석이 생겼어도 지금의 나에게는 오기가 힘들어. 중간에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아서. 그게 바로 가장 오래된 시대인 성캄브리아 시대예요. 성캄브리아 시대는 화석이 별로 없어요. 남아있는 화석이. 그 이유를 이것과 반대로 설명하시면 돼요.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왜 화석이 별로 없나요? 개체수가 적고요. 아직 진화를 많이 못해서 다 단단한 부분도 없고요. 그리고 만들어졌더라도 나한테 오는 동안 지각 변동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되고. 자, 이러한 화석의 종류에는 크게 모양에 따른 분류를 하거나
분포 면적과 생존 기간에 따른 분류를 합니다. 모양에 따른 분류는 별거 아니고 모양이 이렇게 안쪽으로 옴폭하게 생길 수도 있고요. 위로 볼록하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얘를 몰드라고 하고요. 얘를 캐스트라고 해요. 그냥 이렇게 모양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 말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겠지? 그 화석이 어느 정도 구역에서 발견되냐 분포 면적이 넓으냐 좁냐 그리고 생존 기간이 유사한 친구가 지금도 사나? 아니면 고생대에만 살았나? 중생대에만 살았나? 하는 거야. 그래서 생존 기간은 되게 긴데 분포 면적은 좁은 화석을 시상 화석이라 하고요. 생존 기간은 짧은데 분포 면적이 넓은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 합니다. 시상 화석은 생존 기간이 길어서 지금도 살아요. 비슷하게 살아요. 즉 지금도 산호가 살거든요. 근데 지금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살아요. 그럼 산호 화석이 발견되면 옛날에 이 동네가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나 봐. 지금은 산꼭대기인데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구나. 조개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얘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 조개도 대체로 따뜻하고 얕은 바다이거나 또는 뭐 갯벌이잖아. 그지? 그러면 조개 화석이 발견됐어? 그럼 요 동네가 옛날에 뻘이었나? 바다였나?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고.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어요. 고사리 지금 어디 살아?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 살아. 그러면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어. 옛날에 이 화석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 지역이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나 봐. 라는 거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 시상화석은 말이에요. 지층이 화석이 만들어질 당시에 환경을 가르쳐 줍니다. 라고 말해요. 환경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표준화석은 뭘 가르쳐 줄까요? 표준화석은 그 시대에만 살았어. 지금은 안 살아. 근데 전 대륙에 분포하고 있었어. 무슨 말이야? 그만큼 그 시대를 완전히 번성했던 친구란 얘기예요. 그 시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표준화석은 화석이 만들어지던 시대를 보여준다. 삼엽충 화석이 발견됐다. 그럼 이 지층은 고생대에 만들어진 거야. 매머드 화석이 발견됐다. 이 지층은 신생대에 만들어진 거야. 이런 걸 가르쳐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시대별 표준 화석을 외우셔야 돼요. 고생대 화석은 누가 있어요? 그 바퀴벌레 같이 생긴 애 있잖아. 삼엽충, 물고기 같이 생긴 애 있어. 갑주어, 방추충. 중생대는 암모나이트, 공룡. 그죠? 신생대는 화폐석, 매머드. 완종류는 뭐예요? 완종류는 고생대인데요. 저는 안 붙일래요. 네. 혹시 책에 있나요? 네. 요즘 잘 안 붙여요, 고생대 완종류. 완종류가 중생대 초반에 살짝 계시거든요. 살짝 걸치신 분이라 제가 잘 얘기 안 하는데 아마 통합과학이라서 있는 것 같아요. 지구과학과는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뭐라도 주시면 거기에 어떤 친구들이 표준화석으로 나와 있는지. 그래서 우리 책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완종류도 고생대인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굳이 빨간 분필, 하얀 분필로 바꿨었잖아요. 이유가 뭐냐? 빨간 친구들은 바다 생물이고요. 지금 여기 하얀 분필은 육상 생물이에요. 공룡 중에서도 막 바다 사는 걔네는 공룡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수룡, 어룡 이렇게 불러야죠. 네, 공룡은 육상 대형 파충류를 공룡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룡 화석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이 화석이 중생대에 만들어졌으며 과거에 여기는 육지였구나. 이런 거 알려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화석을 이렇게 분류하는구려 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 또 끊으면 안 되는데, 이러한 화석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지?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대한 연구를 했잖아? 그 어떤 것들을 알아냈느냐? 첫 번째, 생성 시기, 생성 시대. 그지? 중생대에 만들어졌나? 고생대에 표준 화석으로 한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그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에 어떠한 환경이었지? 바다였나? 육지였나? 따뜻했나? 갯벌이었나? 습했나? 뭐 이런 거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래된 땅에서 만들어진 오래된 지층에서 보이는 화석은 오래된 생물일 거고, 최근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은 최근 생물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이나 식물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지? 그런 거야. 식물은 시작은 해조류, 그 다음 양치식물, 거시식물, 속시식물 순서가 이렇게 되고요. 동물은 시작은 어류. 원래 그 전이 단세포, 다세포인데 이거는 동식물로 구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류. 그 다음 파충류, 그 다음 조류와 포유류야. 그러니까 조류 다음이 포유류가 아니고요. 파충류에서 조류로 가든가 포유류로 가든가요. 그래서 어류, 파충류, 조류와 포유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흐름을 뭘 통해서 알았냐? 화석을 통해서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수륙분포. 아까 내가 바다니 육지니 했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은 바다인데 옛날에 육지였었더래. 그럼 그런 정보들을 모으면 지금으로부터 한 2억 년 전쯤에는 여기는 바다였고 저기는 육지였고 여기는 바다였고 하면 지금 지구 전체의 수륙 분포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과거의 수륙 분포를 과거는 왜 안 썼어? 그리고 그 수륙 분포를 알 수 있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대륙이 이동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잖아. 뭐 고생대 때는 수륙 분포가 이랬는데 중생대에는 바뀌었어. 그럼 여기 있던 대륙이 절로 갔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너네 맨날 얘기하는 거 그거 있잖아. 그 인도 대륙이 원래 어디 붙어 있던 거라며? 남극 대륙에 붙어 있던 거라며. 남극 대륙에 붙어 있다가 뜯어져 나와가지고 북쪽으로 올라와서 유라시아 대륙이랑 꽝 해갖고 히말라야 산맥 만들었다 그래요. 그럼 그 인도 대륙의 이동을 도대체 뭘로 알았냐? 어떻게 알았냐? 뭐 이렇게 쳐다보면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그지? 그걸 뭘로 알았다는 얘기야? 그 땅 속에 남아있는 화석의 연구를 통해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사실을 화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낸 사실들 중에 특히나 이 환경이라는 게 기후거든요. 기후? 과거의 기후, 과거의 날씨 또 알 수 있는데, 과거의 기후를 아는 방법 중에 화석 말고 몇 가지 잠깐만. 과거의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이 당연히 화석도 있고요. 시상 화석으로. 그거 말고 뭐도 있냐? 진짜 많이 얘기되는 게 빙하코어예요. 여러분, 빙하는 눈이에요, 얼음이에요? 잔다. 정신 차려라. 물이요. 빙하는, 빙하가 물이라뇨? 땅이요. 얼음이에요, 눈이에요? 얼음. 눈이에요, 눈. 얼음 아니에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빙수예요. 선생님이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이유는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된 게 빙하가 아니고요. 눈이 쌓이고 안 녹고, 날씨가 추우니까 안 녹고 눈이 쌓이고 눌리고 그래서 단단해진 거야. 그게 빙하야. 그래서 내가 그게 가서 빙하를 이렇게 원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줄무늬가 있어요.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줄무늬가 막 생겨. 그게 나무로 치면 나이테 같은 거야. 그럼 우리 나무 나이테 세면 나무에 뭘 알 수 있어?
나이를 알 수 있고 똑같은 거. 이거 줄무늬를 막 세잖아? 그럼 여기 요 빙하는 지금으로부터 2억 5천만 년 전에 생긴 거네. 막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 뭐 있어? 이 2억 5천만 년 전에 생긴 빙하 속에 뭐가 남아 있어요? 얘가 눈이니까 아니지 눈이잖아. 눈이잖아. 눈은 알갱이야. 아무리 눌려도 알갱이야. 알갱이들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 빈 공간이 있어요. 아무리 눌려도 있어요. 그 말은 그 빈 공간에 누가 채워져 있는 거야? 2억 5천만 년 전에 공기가 채워져 있는 거야. 여기 공기방울이 있어요. 그 공기는 언제적 공기야? 2억 년 전 공기야. 그럼 내가 이걸 빼다가 연구를 하는 거야. 이 공기 안에 산소는 몇 프로나 있지? 이산화탄소는 몇 프로가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러면 야 지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0.03%인가 그렇대. 근데도 이렇게 덥지 않니?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공기방울 딱 보냈는데 전체 100%라고 쳤을 때 이산화탄소가 뭐 한 1% 들었대. 그 무슨 얘기야? 엄청 열나 더웠단 얘기지. 그치? 그런 거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빙하 코어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 1번 이 공기방울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과거의 대기 조성 비율을 알 수 있어요. 비율. 질소 몇 프로, 산소 몇 프로, 이산화탄소 몇 프로 들었나? 지금하고 어떻게 다르지? 뭐 이런 거 알 수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 거야. 또 하나는 이 공기 중에 분명히 뭐가 있을 겁니다. 산소 원소가 있을 거예요. 산소라는 원소가. 그 산소라는 원소에 동위 원소 비를 댄대요. 여러분 선생님 우리 앞에서 화학할 때 한 얘기지만 동위 원소가 뭐냐면요. 같은 원소인데 똑같이 산소인데 질량수가 다른 친구를 동위 원소라 해요. 그래서 산소는 질량수 16짜리 산소도 있지만 질량수 18짜리 산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봐봐. 자, 여기가 바다야. 여기가 대기야. 그지? 그리고 바다에도 물이 있어. 대기 중에도 물이 있단 말이야. 근데 하필이면 저 물 분자에 산소가 붙었는데 16짜리 산소가 붙은 뭐도 있고 물도 있고 18짜리 산소가 붙은 물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16짜리 산소 붙은 물 분자는 따뜻하거나 춥거나 그 온도 때문에 증발되는 양이 그죠? 해수에서 대기로 나가는 증발량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얘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비슷해. 따뜻할 때도 뭐 적당히 추울 때도 뭐 적당히 해. 근데 얘는 아니야. 얘는 온난할 때 증발이 더 많이 되고 한랭할 때 증발이 덜 돼요. 그러면 온난할 때 대기 중에 얘가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많은 거지. 좀 따뜻하다 그랬으니까. 그럼 한랭할 때 대기 중에 얘가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러니 내가 이 공기를 여기 공기를 뭐 하면 산소 동위원소 비율을 보면 16에 대한 18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럼 무슨 얘기야? 날씨가 따뜻했나 봐. 16에 대한 18의 비율이 낮다. 그럼 무슨 뜻이야? 추웠나 봐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빙하 코어에 들어있는 공기방울을 꺼내다가 산소 동위원소 비를 보면 이게 높다. 그러면 2억 년 전에 날씨가 뭐 했나 봐? 따뜻했나 봐 하는 거야. 이 수치가 낮다. 그럼 무슨 뜻이야? 추웠나 봐. 그죠? 이렇게 빙하의 연구로 과거의 기후 연구도 합니다. 그것 말고 뭐도 있냐면 꽃가루 연구도 있고 뭐도 있냐면 나무에 나이테도 있어. 그러니까 나이테는 2억 년 전 것까지 못하지. 그만큼 산 놈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의 과거에 대한 연구를 했다면 나무에 나이테도 써요. 그러니까 나이테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 하나가 있으면 이게 몇 년이야? 1년. 나이테가 한 줄이 1년이야. 그러면 하나의 나이테가 있고 그 다음 나이테가 있어. 근데 요 간격이 되게 넓고 색깔이 밝으면 그 1년 동안 따뜻하고 비가 많이 왔다는 얘기예요. 얘가 잘 자란 거야.
근데 만약에 요 간격이 좁고 색깔이 좀 어두칙칙하다. 그러면 춥고 건조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로도 알 수 있어요. 나무의 나이테로도. 그 다음에 꽃가루 화석도 마찬가지인데 신기하게 꽃가루들이요. 온난한 데 사는 꽃들의 꽃가루하고 좀 추운 데 사는 꽃들의 꽃가루가 모양이 다르대. 지금도 다르대. 그래서 꽃가루 화석이 발견이 되면 모양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화석 그 꽃가루의 모양을 보고 요 동네가 옛날에 요런 꽃가루가 있었다는 얘기는 따뜻했나 봐, 추웠나 봐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래서 화석으로도 당연히 과거의 기후 연구를 하지만 그 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막 연구가 돼서 지질시대에 대한 기후를 유추를 했다. 지금으로부터 몇 억 년 전에 평균 기온이 몇 도였을까? 온난했을까? 습했을까? 건조했을까? 이런 것들을 알아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뒷부분에 대한 얘기는 혹시 하면 함께 해주시고 안 하면 그냥 뭐 저런 재미난 얘기가 있었나 봐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층, 화석, 빙하의 연구를 통해 지질시대를 뭐 합니다? 구분할 겁니다. 지질시대가 크게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나누는 거야. 어떻게 나누냐? 화석이 별로 발견되지 아니지 별로도 아니야. 발견된 화석이 아예 없어요 하는 데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적어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와 화석이 되게 많이 발견돼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앞에를 뭐라고 하냐? 시생누대라고 합니다. 여기는 발견되는 화석 없고요. 유추하건대 공기 중에 산소가 없어요. 아직 뭐가 없으니까 생물체가 없어 아예. 그리고 그 다음에 원생누대라 하여 여기는 광합성 세균들이 산소를 만들어준 덕분에 산소가 생기고 그 양이 늘어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화석이 있긴 있는데 좀 너무 적다. 거의 없다시피 하다.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발견되는 화석이 아주 많아요가 그 다음이야. 원래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누대라는 큰 걸로 먼저 분류한 거예요. 크게. 그런 다음에 이걸 다시 더 쪼개요. 어떻게 쪼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선캄브리아. 여러분 선캄브리아 시대가 시생원생으로 나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생 누대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는 뭐만 합니다. 대만 하죠. 대. 근데 실제로는 누대로 나누고 그 다음 대로 나눴잖아. 그 다음 다시 뭘로 나눠? 기로 나눠요. 기. 이 고생대를 다시 기로 나눠. 뭐 캄브리아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 뭐 이렇게 나눠. 그다음에 중생대를 다시 뭐 백악기, 트라이아이시기 뭐 이렇게 나누고 신생대도 제3기, 제4기 뭐 이렇게 나눈다. 아무튼 막 나눕니다. 그래서 크게 누대, 그 다음 대, 그 다음 기 이렇게 나눴다. 근데 통합과학 교과에서는 뭐만 얘기합니다? 대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선 성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구별하시고 성캄브리아는 언제까지? 46억 년 전부터 약 5억 4천만 년 전까지를 말하고 고생대는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쯤까지를 말하고 신생대는 2억 5천부터 언제까지? 신생대란다. 중생대는 2억 5천부터 언제까지? 6,600만까지. 6,600만에서 현재 일기까지를 신생대라고 부릅니다. 수치는 뭐 꼭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그냥 어렴풋이 대충 고생대는 한 5 언저리, 중생대는 2 언저리 요 정도만이라도 알아두시면 문제를 풀이할 때 조금 수월해서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절대적인 길이 누가 제일 길어요? 성캄브리아. 그 다음 두 번째 고생대, 그 다음 중생대, 그 다음 신생대 순이다. 그럼 질문!
이렇게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죠? 뭐였을까? 아마 생물계의 큰 변화. 그치? 삼엽충이 엄청 번성하고 있을 때 다 뒤졌어. 공룡이 엄청 번성하고 있는데 다 죽었어. 없어 이제. 이런 시점을 뭘로 하는 거야? 구분 기준으로 삼는 거야. 생물계에 어마무시한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생물계에 큰 변화가 있을 때는 대부분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부정합 같은 거. 근데 부정합이 뭔지 내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잠시 부정합이 뭔가요? 자, 모든 지층은 반드시 해수 아래, 강 아래, 호수 아래에 쌓여요. 해수면 위에는 퇴적물이 쌓여서 굳어져서 지층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퇴적보다 풍화침식을 더 많이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퇴적물이 쌓여서 오래오래 시간이 흘려서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지층이 되고 화석이 되려면 다 어디여야 된다? 물 아래여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해수면 아래에 차곡차곡 무언가가 쌓여서 열심히 지층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만들어진 지층과 두 번째 만들어진 지층은 그냥 연속적으로 쌓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1번과 2번은 중간에 뭔가 퇴적이 중단된 적이 없어. 그냥 차곡차곡 쌓였어.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너랑 나는 정합의 관계에 있어. 이렇게 말해요. 정합. 근데 지금 부정합이죠. 아닐 부자예요, 여러분. 정합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정합이 아니란 얘기는 차곡차곡 못 쌓였단 얘기예요. 왜 못 쌓였냐면 이러고 계셨는데 무슨 이유에선지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얘가 갑자기 해수면 위로 융기를 합니다. 해수면 위로 융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해수면 위로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이 지층은 그 위에 뭐가 더 쌓일까요? 아니면 깨지고 부서질까요? 네, 깨지고 부서집니다. 네. 무슨 말이냐? 퇴적이 중단되고요. 안 쌓이고 중단되고 오히려 풍화나 침식이 더 활발해져요. 근데 그러다가 또 무슨 이유에서인지 얘가 다시 해저로 침강을 합니다. 이 위에 화산 폭발 빵 해갖고 화산재가 와르르 쌓이면 침강하는 거야, 얘들아. 무거워졌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도로 내려가. 도로 슬금슬금 내려가다가 그지? 해수면 아래로 탁 내려오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다. 새롭게 퇴적이 시작됩니다. 다시 새롭게 쌓이기 시작해.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 얘가 다시 해수면 위로 올라와서 나한테 발견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걸 보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야. 1번 다음에 2번이 쌓였지? 2번 다음에 3번이 쌓였겠지? 그치? 근데 중요한 거 부정합이야, 이걸. 여기는 연속적으로 쌓인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정합이 아니야 해서 부정합이라 하는데 부정합 면이 있다는 얘기는 그냥 보기에는 2번 다음에 3번 쌓인 것 같지만 아니야.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어. 여러분 1년에 1cm씩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는데 되게 오래 걸리겠지? 다시 내려오는데도 되게 오래 걸리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 사는 생물들 입장에서 생각해봐. 바다야 육지야? 바다였단 말이야. 근데 뭐가 됐어? 대멸종해야지. 그치? 그리고 개 중에 살아남았어. 잘 살아볼까? 하고 열심히 막 버티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한데 다시 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멸종. 그죠? 무슨 말이냐? 부정합이 보인다라는 말은 2번 지층과 3번 지층의 사이에 엄청난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
그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엄청난 시간 간격, 막 한 2억 년씩 걸리는 거야. 그리고 그 시간 간격 동안 그 지역의 생물에게는 뭐 했을 것이다? 큰 변화가 있었을 거야. 그러니 부정합이 있다라는 건 생물계에 큰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유추되니 저 부정합을 기준으로 뭘 할 수도 있다? 그 시대 구분을 할 수도 있다. 그죠? 요렇게, 요거 지울게요. 요렇게 지질시대를 분류를 하고 지질시대에 대한 화석 연구, 빙하코어 연구들을 통해 어떤 생물이 살았는지, 날씨는 어땠는지, 어떤 화석이 그래서 주로 남아있는지 뭐 그러한 정보들을 알 수 있었더랍니다. 됐습니까?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너무 좋으시는데. 다른 세상이. 자, 그래서 이러한 구분 기준을 잘 삼아 화석과 지층과 빙하의 연구를 통해 지질 시대를 잘 구분하고 그 시대에 대한 정보를 얻었답니다. 그랬으니 이제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는 어땠는데 를 해보는 거야. 여기다 다 쓸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지? 조그맣게 써야지. 아까 여기서 너무 신났었구나 나. 여기서 너무 신났어. 여기서 한 방향에 썼어야 되는데. 안 좋아, 안 좋아. 자, 성캄브리아 시대. 언제부터 언제까지? 46억 년 전부터 5억 4천만 년 전까지 쯤을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날씨는 어땠어? 수륙 분포는 어땠었을까? 생물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지? 그래서 주로 어떠한 화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를 할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고생대도 그렇고 뭐 이렇게. 근데 기후를 얘기를 하는데 맨날 시작이 이거다. 대체로 온난. 그러다 꼭 말기에 빙하기. 이거 똑같아 계속. 근데 마지막에 성캄브리아 뒤에 뭐라고 붙여? 그랬을 것으로 추정한다라 그래. 그러니까 명확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수륙 분포는 더 심해. 몰라요. 예요. 몰라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치? 그러면 어쩌라는 거야? 즉, 왜 추정이고 왜 잘 모를까? 자, 과거에 대한 연구를 뭐를 통해 하셨어요? 화석을 통해. 근데 무슨 뜻이야? 그렇지! 발견되는 화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낸 거를 찾아보면 그래도 있잖아. 최초의 생명체는 성캄브리아 때 등장을 하거든. 근데 얘가 당연히 어디서 등장합니다? 바다에서. 왜 바다여야만 했을까요? 아직 오존층이 없어요. 자외선이 그냥 때려박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육상은 자외선을 그냥 받으니까 생물이 등장하기 어려웠어요. 자외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고에너지 입자거든. 그래서 그 자외선을 적당히 차단해 줄 수 있는 물속이어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모든 생물은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세포가 기본적으로 수분 70%예요. 물이 있어야, 액체 상태에 물이 있어야 세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생명체의 탄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대기에서의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합성이 돼서 단백질이 만들어졌다라는 설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저 심해 되게 뜨거운 데 때문에 왜 원래 해저가 되게 차잖아요. 물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근데 유달리 뜨거운 데가 있어. 그 해구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뜨겁단 말이야. 그럼 그런 데서 그 뜨거운 에너지에 의해서 뭔가 물질이 유기물이 합성이 돼서 그것으로부터 생명체가 시작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운석이 생명을 데리고 왔다. 이런 경우도 있고, 몇 가지 설이 있어. 그래서 화학 진화설, 해수 열수구설, 뭐 그 다음에 운석 에서 들어온 거니까 외계 유입설 막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다 설인 거야. 그래서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여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 최초의 생물체가 생겼다. 근데 어디에서? 바다에서.
왜? 오존층이 없으니까. 까지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최초의 단세포 생물은 그러면 우리 사람처럼 먹이를 먹어서 사는 놈이어야 할까? 아니면 스스로 양분을 합성할 줄 아는 광합성을 할 줄 알아야 될까? 광합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는 광합성 할 줄 아는 놈이고요. 이름은 남세균입니다. 다른 말로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해요. 사이아노박테리아. 얘는 지금도 살아요. 지금도 바닷속에, 강물 속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남세균이 만든 화석이 있어. 남세균이 살았던 흔적으로 만들어진 화석이 있거든. 그게 이름이 스트로마톨라이트야. 근데 얘는 시상 화석이, 표준 화석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야. 왜? 지금도 남세균이 사니까. 그지? 자, 어쨌거나 그래서 최초의 단세포 생물인 광합성하는 남세균이 등장하고 얘가 열심히 광합성을 하면서 개체수를 늘리겠죠? 그러면 얘가 뭐를 만들어주냐? 1번 산소, 2번 유기물. 포도당 만들잖아, 포도당. 그지? 그럼 이걸 막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산소는 이제 광합성한 애가 산소를 막 뱉어내면 그 산소가 바닷물 속에 녹다가 다 못 녹으면 대기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산소 기체를 공급해준 역할을 한 게 얘예요. 그리고 유기물. 얘가 유기물을 합성했으니까 이제는 어떤 애들이 나와도 되는 거야? 먹고 사는 애가 나와도 돼. 그지? 왜? 먹이가 생겼잖아. 그래서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해서 광합성 같은 애들은 독립 영양생물이거든요. 나 혼자 다 해요, 이거. 근데 얘가 생기면서 이제 그것보다 좀 더 복잡하면서 다른 걸 먹이로 할 수 있는 종속 영양생물이 등장하고 그게 조금씩 이제 진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지.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 후반에 가면 화석을 여기다 쓰면 안 되는데 성캄브리아 시대 후반에 가면 이제 어떤 애들이 생기는 거야? 단세포 생물 아니고 이제는 다세포 생물이면서 얘네들이 물이 지어 사는 흔적이 생겨요. 그게 화석으로 남았습니다. 그 화석의 이름은 에디아카라 동물군. 노란 게 화석이야. 그죠?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의 가장 큰 이제 특징은 발견되는 화석이 별로 없어서 뭐 많은 걸 알 수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단세포 생물인 광합성하는 남세균이 바다에서 등장하였으며 그 이후로 좀 더 진화해서 다세포 생물도 생기고 그들이 남긴 화석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광합성하는 남세균이 그래서 결국 어떤 역할을 한 거냐. 이 지구에게 산소 공급하고 유기물 공급하는 역할을 했더라. 자, 그러고 나서 고생대로 넘어갑니다. 고생대로 넘어간 이유는 여기서부터는 발견되는 화석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기준을 딱 떨어뜨린 거죠. 이제 끝. 그다음에 이제는 생물종이 다양해지고 발견되는 화석도 많아. 고생대는 5억 4천만 년 전부터 약 2억 5천만 년 전까지를 말하며 그러면 이때는 기후가 어떠냐? 계속 시작은 대체로 온난. 귀찮은데? 항상 말기, 빙하기. 그죠? 추웠나봐요. 추우니까 뭐 또 말기라는 말은 또 고생대 애들 또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추워서 죽었나 보지? 그지? 또 하나. 수륙분포는 어떠냐? 초반은 잘 모르겠고요. 중반도 잘 모르겠는데 말은 알고 고생대 말. 흩어져 있던 대륙이 슬금슬금 이동해서 고생대 말에 얘네가 뭐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대륙이 하나가 되는 걸 초대륙이라고 하고요. 그 초대륙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얘들아. 성캄브리아 시대 때도 대륙이 하나가 됐다가 찢어졌다가 또 하나가 됐다가 찢어졌다가 이렇게 한 거거든. 그래서 로디니아라고 이름이 뭐였지? 로디니아인가? 아무튼 이렇게 초대륙들이 있어. 근데
고생대 말에 생긴 초대륙이 현재와 가장 가까운 과거의 초대륙이야. 현재와 가장 가까운 과거의 초대륙이야. 이 초대륙 이름이 뭐야? 이게 판게아야. 고생대 말에 흩어져 있던 대륙이 하나가 되어 판게아를 형성했다. 그럼 판게아가 도대체 이 고생대를 살아가던 생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냐?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육지고요. 여기서부터가 바다거든요. 그럼 이제 해양, 해저 지형을 보려고 그러는 거야. 바다로 탁 내려오면 초반에 이렇게 얕은 구역이 있고 그러다가 깊어져서 좀 완만해졌다가 이렇게 깊어지는 거거든. 우리가 여기를 대륙붕이라 그래요. 대륙붕. 그러니까 대륙붕이 육지로 나와 있는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거야. 둘러싸고. 이걸 내가 하늘에서 봤다고 하면, 상공에서 봤다고 하면 대륙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바다잖아?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뭐인 거야? 대륙붕인 거야. 그지? 이걸 상공에서 봤다고 하면 이게 대륙붕인 거거든요? 그럼 대륙붕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해양 생물의 80%가 대륙붕에 살아요. 왜냐면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그냥 해양 생물도 기본적으로 뭘 할 줄 아는 놈. 생산자가 있어야 생태계가 발달을 할 거 아닙니까? 광합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빛이 들어와야지. 그럼 여기는 빛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생물들이 살기가 어려워. 그래서 심해에는 사는 거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양 생물의 80%가 대륙붕에 산단 말이야. 근데 판게아 상상해봐. 자, 근데 대륙이 이렇게 흩어져 있었을 때는 요 노랭이가 다 대륙붕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슬금슬금 해갖고 하나로 뭉쳐버렸대요. 이렇게. 그럼 대륙붕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언제가 대륙붕의 면적이 더 넓어요? 흩어져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판게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건 대륙붕 면적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해양생물 입장에서 내가 살 곳이 어떻게 됐어? 줄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녕해야지. 그래서 고생대 때 이제 우리가 이걸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건데 지질시대를 이어가다 보면 생물들이 갑자기 급격하게 멸종하는 순간들이 와요. 그걸 우리가 대멸종이라 하거든. 이게 멸종한다라는 게 다 죽었어의 의미라기보다 종류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생물이 막 진화를 해갖고 생물종이 100종류 정도 있었어. 근데 갑자기 막 날씨도 춥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갑자기 훅 줄어. 이런 걸 대멸종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 대멸종이 5번 정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오는 동안. 근데 그 5번 중에 가장 크게 생물종의 수가 감소한 시점이 3번째 대멸종이고요. 그게 여기예요. 고생대 말. 빙하기가 생겨서 추워 죽겠지. 근데 판게아의 형성으로 뭐 했어? 지진 화산이 빈번해. 꽝꽝꽝 하니까. 근데 그런 데다가 해양생물의 입장에서는 나의 서식지인 대륙붕의 면적이 뭐 했어? 감소했어. 그래서 너무 많은 요소들이 한꺼번에 닥치는 바람에 가장 큰 대멸종이 있었다. 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어쨌거나 이러한 고생대 때는 생물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대부분의 생물은 바다에 살았어요. 근데 이 광합성하는 남세균이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해준 덕에 그 산소가 물에 녹다가 못 녹아서 대기 중으로 나오고 대기 중에도 생기다가 농도가 짙어지니까 자외선과의 화학 반응으로 뭐가 생겼어요? 오존층이 생겼습니다. 이게 아마 고생대 중후반쯤이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오존층이 생긴 덕분에 이제 뭐가 차단됐으니 자외선이 차단됐으니 이제 어디로 올라갈까요? 육지로 올라가야죠. 그죠? 그래서 양치식물 올라가고요. 양서류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생대는 양치식물 건송 그리고 양서류가 등장하고 뭐 번성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양서류가 육상생물이 등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럼 여러분, 육상 진출했으니까 이제 육지에 사는 애들이 바다에 사는 애들보다 많나? 그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도 해양 생물이 더 많아요. 육상 생물보다, 지금도. 그리고, 어쨌거나 그럼에도 이 고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에는 누가 있을까요? 안 쓸게. 아까 삼엽충, 갑주어, 광추충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양치식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야, 너네? 고사리, 그지? 고사리 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지? 근데 있잖아, 지금 고사리 하면 유명하지? 그때 고사리는 얼마나 했대? 나무만 했대, 나무. 숲을 이루고 있었대. 고사리 숲.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석탄층 있죠? 석탄층. 그게 고생대 때 고사리 숲이 화산재에 의해서 매몰이 돼갖고 오래 흘러서 지금의 석탄층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지금 석탄층들은 대부분 다 언제 만들어진 거야? 고생대 때. 오케이? 자, 다음! 중생대 가볼까요? 중생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2억 5천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를 말하고, 얘도 기후는 대체로 온난. 근데 원래 뒤에 뭐 있어야 돼? 빨기에 빙하기 해야 되는데 얘는 빙하기가 없어요. 그냥 계속 온난.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었던 시점입니다. 자, 수륙 분포는 어떤가요? 판게아가 드디어 분리되고 이동합니다. 대서양도 생기고 인도양도 생기고, 그죠? 남극 대륙에 붙어있던 인도 대륙이 뜯어져서 올라오기 시작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시점이에요. 그럼 생물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 여러분, 파충류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공룡이 번성했던 시기고요. 식물은 거시식물이 주로 번성했던 시점입니다. 거시식물 뭐 있지, 얘들아? 나무가 다 거시는 아니잖아요. 단풍나무는 속시예요. 참나무도 속시고, 은행나무가 거시겠네. 소나무? 이런 애들 거시지. 뭐 아무튼 이런 애들이 번성을 하고 살아가던 시기이고, 이때 주로 남아있는 화석은 뭐가 있어요? 공룡, 암모나이트. 근데 날씨도 안 추웠어. 그리고 뭐 판게아 같은 거 없었어. 분리되는 중이잖아. 근데 왜 그 어마어마한 공룡들은 다 안녕을 했을까요? 네, 맞아요. 운석 충돌로 설명해요. 왜냐면 얘들아, 이제 지층 연구를 열심히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지층과 화석을 막 연구를 할 때 단순히 지층 속에 남아있는 화석도 보지만 그 지층을 구성하는 물질 자체가 뭔지도 해요. 그럼 그렇잖아. 지층을 구성하는 물질이 뭐 암석으로 되어 있는지, 뭐 아니면 암석이면 어떤 원소로 되어 있는지, 규소, 산소, 뭐 방해석이면 뭐 탄산칼슘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 성분들을 막 연구를 했는데 신기하게 중생대 말쯤에 대부분의 지층에서 특정한 성분을 가진 광물이 발견이 되는 거야. 특정한 성분을 가진. 그래갖고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아무리 봐도 지구계 아니야. 지구계 아니에요. 뭐 운석과 같은 성분이야. 운석과 같은 성분. 그 말은 그 시점에 대규모의 뭐가 있었을 것이다? 운석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지층 속에 그 정도로 남아있으려면. 그러니 그 시점에 운석 충돌이 어마어마했었나 봐. 그러면 운석이 그렇게 지층에 성분으로 남아있을 정도면, 그것도 전 대륙에서 그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이 지구한테는 뭐가 됐을 거야? 지진 화산이 빈번해지는 원동력이 됐을 거야. 그러면 화산 활동이 빈번해지잖아요? 화산재가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햇빛이 차단돼요. 그러면 광합성 하는 애들은 안녕. 그거 먹는 애들도 안녕. 그래서 대형 초식동물부터 안녕했대요. 그러니 얘네가 먼저 돌아가시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 아까 내가 대멸종 5번이라 했잖아, 그지? 5번 중에 3번째가 여기잖아. 5번째가 여기에요. 그래서 대멸종 5번 하는 동안 3번째가 고생대 말이고 5번째가 중생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대멸종 하시고 다시 신생대가 되었어요. 신생대는 6,600만 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말하며, 기후는 대체로 온난, 그리고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라고 말하고요. 현재까지 4번의 빙하기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나는 어디를 지나는 중이에요? 간빙기를 지나는 중이에요. 그리고 수륙분포는 현재와 가장 유사한 수륙분포가 완성된 시점이며, 아까 여기 인도 대륙이 막 얘구나. 인도 대륙이 막 올라오고 있었잖아. 그게 유라시아랑 꽝 해갖고 히말라야 산맥도 만들고 알프스 산맥도 생기고 막 그러한 시점이 지금의 흔히들 말하는 이 수륙분포가 만들어진 시점이 신생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생물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 신생대는 포유류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포유류들이 번성하던 시점이고, 특히나 인류의 조상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식물로는 속시식물이 번성하던 시기입니다. 속시식물이 번성하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주로 발견되는 화석에는 화폐성 메모드 등이 있어요. 오케이? 끝. 여러분, 속시식물이 신생대에 번성을 하잖아요. 출현은 언제 할게요? 중생대에 하는 거예요. 출현은 중생대에 하고 번성은 언제 하는 거야? 신생대에 하는 거야. 오케이? 지나가도 되나? 자, 그래서 이 지질시대를 지나오는 동안 생물 과의 수, 전에 종속 다음 뭐지? 종속, 과, 목, 강, 문, 개인가? 맞냐? 그지? 과의 수라는 게 결국 종류란 얘기죠. 봤더니 여러분 성칸브리아는 안 쳐줘요. 그냥 고생대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간이 지나는 동안 생물 과의 수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다가 툭 떨어지고 툭 떨어지고 훅 떨어져요. 뭐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에 떨어지는 구간이 생기는 거야. 그 중에 3번째가 언제라고? 고생대 말. 그 중에 5번째가 언제라고? 중생대 말. 그죠? 5번 중에 3번, 5번 정도만 좀 원인을 잘 생각할 수 있으면 되고, 고생대 말에는 날씨도 추웠는데 뭐 해서 환기가까지 해갖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고, 중생대 말에는 비록 빙하기는 없었지만 운석 충돌 때문에 화산 활동이 빈번해지면서 화산재의 햇빛이 가려가지고 다 꼴까닥했어요.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나머지 구간은 뭐 그냥.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야, 대멸종을 5번이나 했거든. 그지? 그럼 막 한 몇십 프로씩 애들이 꼴까닥 하는 건데, 근데 신기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흐름을 보시면 결국 생물과의 수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 생물의 다양성은 증가했어라고 말해요. 증가. 아니, 그 어마어마한 대멸종을 겪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증가를 할 수 있었을까? 그지? 어떻게? 를 뭘로 설명할 거냐? 다음 시간에 자연선택이라는 진화론으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이렇게 돼서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남다 보니 환경이 다양해지면 생물종도 다양해진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는 여기까지는 뭘 파악했다? 어마어마한 긴 시간 동안 대멸종을 여러 번 겪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의 다양성은 결국 뭐 했습니다? 커졌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하셔야 될 일은 정리하시고 12, 15 페이지 풀어주세요.